그럼 원래 저희가 준비한 4위부터 가보겠습니다. 한국 꼭 가고 싶다 육성 공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이 됐다가 쿠르스크 지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있습니다. 리모 씨와 백모 씨 두 사람인데요.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인권 혹은 열악한 전쟁 상황이 하나하나 알려졌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할 텐데 그 전에 이들의 육성이 담긴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한국에 가면 네.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으로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뭐 집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가족도 이루면 북한 출신인데다가 내가 포로니까 그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남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직접 다녀오신 안보 전문가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1시간 10분 정도 저 생포된 포로들과 면담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이번 출장은 몇 박 며칠 다녀오신 겁니까? 우크라이나 자체는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예, 3박 4일 정도. 네, 폴란드 거쳐서 다녀왔습니다. 폴란드 거쳐서. 네. 70분 정도 저 생포된 포로들과 면담을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여러 얘기를 좀 짚어보기 전에 네. 유 의원께서 이 포로들에게 주려고 뭘 좀 가져가셨었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보좌관 한 명하고 둘이서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렇죠. 간식 뭐 예를 들어 라면이라든지 초코파이, 담배 이런 걸 좀 사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갖고 갔습니다. 초코파이, 뭐 물티슈, 뭐 이제 간식거리들 사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네. 제가 방송 전에 유 의원과 짧게 얘기를 한 바로는 네. 정작 원했던 건 북한군 포로들이 초코파이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갔더니 저 외에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갖고 온 물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처음에 하여튼 그 이모 씨가 굉장히 그 눈치를 고민을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서 인터뷰 자체도? 예, 그러니까 제가 명함을 줬더니 예. 명함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몇 번을 보면서 예. 한동안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명함을 보고 뭐 나름 그래도 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남한 한국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뒷부분에 했는데 끝날 무렵에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얘기요? 혹시 술은 없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래 형무소입니다. 그렇죠. 예, 형무소의 일부 각각 한 명씩 방을 하나씩 4인실인데 하나씩 쓰도록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여기가 이 겨울인데도 난방이 안 돼요. 그 추운 아니, 저기 상태. 춥잖아요, 사실 예, 우크라이나 현재. 예, 춥죠. 그러니까 담요만 덮고 이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예. 그리고 뜨거운 물 나오냐 그랬더니 온수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난방도 안 되고 뭐 예, 뜨거운 물로 샤워도 못 하고. 온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 이제 혼자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겠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서 뭐 아마 여러 그래서 가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유 의원께서 보좌관과 함께 챙겨 가셨는데 네. 술 없냐라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인터뷰 과정이 있으니까 좀 더 본론으로 가보고 싶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아까 생포된 포로들의 메시지 좀 봤는데 그 백모 씨는 귀순 관련 결심이 생기려고 한다.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인 반면에 네. 아까 리모 씨는 유 의원 명함을 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네. 나중에서야 조금씩 입을 열었다. 그런데 예, 한국으로 꼭 가고 싶고 필요한 집이라 가족도 이루다. 아, 반대군요. 그러니까 백모 씨가 좀 더 고민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한국에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속마음을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마 저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리모 씨도 나중에 속내를 좀 털어놓은 거고. 예, 제대로. 예. 그렇죠.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 네. 결심이 생기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하셨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제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면 결국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것을 입대할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답니다.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세뇌가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유행하는 말은 이제 거의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군 생포 포로된 사람이 지금까지 2명밖에 없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도 추가 포로가 없냐고 물었는데 단호하게 없다. 그러니까 리모 씨, 백모 씨 단 2명.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부상자들이 자폭하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 돌아가면 자기가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것이다.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모 씨의 경우는 예. 확실하게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이제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것 중에 보면 부모님과 만나기 위해서 남한을 가겠다 이 대목이 있어요. 부모님과 만나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내가 남한 가면 살 수가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결국 북한에 있는 부모님을 나중에 데려오든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원 의원의 70분간의 생포된 포로 인터뷰를 다시 복기해 보니까 네. 큰 흐를 보니까 제가 잠시 헷갈렸던 부분은 네. 리모 씨는 이제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는데 초반에는 조금 본인 생각이 상당히 많았고 네. 여전히 소총수 백모 씨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아까 유 의원께서 그 자폭 얘기를 꺼내셨는데 북한군 포로들은 붙잡히면 자폭했을 거란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가 엄청 커요. 손에 간 전투단위들이 모두 희생되고 자폭에 아무런 물질적 그런 게 없었어요. 자폭하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내 눈으로도 직접 봤어요. 목격도 많이 했고 네. 나 역시 그 부상당해서 이렇게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건 없고 자기가 그 생각을 어쨌든 이렇게 싸우다 죽이 잡히는 것 그 자체가 어쨌든 자기 조국에 대한 배반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 적에 잡히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겠죠. 우크라이나 잡히면 그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저격수 리모 씨도 내 눈으로 자폭 직접 봤다. 그러면 한 몇 명 넘게 파병됐는데 네. 본인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폭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 당국이 다 일단 나눠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000명 정도 파병이 됐고 그중에 4,0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특수군 고위관계에서 만났는데 예, 그분이 굉장히 큰 척의 군인다운 아주 늠름한 장군인데 예. 그분이 정말 거의 충격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북한군이 두려움을 모르더라. 두려움을 모른다. 네, 모르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웬만하면 그 자폭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부상당하면 무조건 자폭하고. 예. 그러니까 서구인 우크라이나군이나 이 서구인의 시각에 봤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보통 뭐 우리만 봐도 우리 의식적이지 않잖아요.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군이 정말 자기 입장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예. 말씀하신 그 자폭 관련해서 예.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폭용 수류탄은 다 나눠준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결국은 예. 아까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체제 교육을 받았고 돌아갈 데가 없고 무조건 너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든지 결정해라라는 북한 당국의 엄청난 주문 혹은 강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000명, 12,000명에 4,000명이면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전쟁에서 40% 가까운 사상자가 생기면 그 부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뒤로 빼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군사 상식에 맞지 않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거의 시쳇말로 총알바지 성격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북한의 김정은 뭐 이런 정도일 텐데 문성훈 센터장님 예. 실제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본인들은 어쨌든 여기서 무슨 목숨을 잃더라도 스스로 돌아갈 데가 없다. 여기 보니까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손 손가락 일부만 있어도 무조건 입대하니까 이게 아예 여기에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파병 자체를 숨겼지 않습니까? 예. 이 생포된 포로들이 증언을 했어요. 자기들은 훈련을 위해서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아무리 이걸 숨긴다 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예. 발 없는 말이 천리에 가듯이 북한 내부에 이 소문이 다 퍼졌고,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보내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뭐 뇌물을 쓰기도 한다 그러고요. 본인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인데 방아쇠를 담길 그런 검지만 없으면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손가락만 일부 있어도 이 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참혹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지금 뭐 일부에서는 자폭과 관련된 교육이 따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평소부터 결국 포로가 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롭고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다. 아마 그런 생각이 이 많은 시신들이 훼손된 시신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네. 유 의원께서 직접 저렇게 정세와 전세가 불안한 우크라이나 현지 3박 4일 가신 이유가 아마 이거 때문이니까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북한의 포로 송환, 한국과 대화 열려 있다. 우리 외교부도 북한군 포로 한국행 요청 시 수용 원칙, 정부 입장 변화 없다. 일단 둘 포로 중에 한 명은 한국 오고 싶다고 했는데 직접 만나보시고 앞으로 정부 당국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저희가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모 씨 경우는 전에 국내 일간지하고 인터뷰할 때는 한 80% 정도 한국행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00%죠. 거의 꼭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움직여서 굳혀진 거고요. 백모 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엔 절반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두 분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 정부나 우크라이나 정부 다 이제 송환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제 적십자사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구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이 포로를 직접 만나서 한국에 대한 기순 이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마 송환이 특히 이모 씨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도 아예 되물었다면서요? 저 포로들이 뭐냐면 남조선 한국에 가면 뭐 본인이 총상 입은 다친 곳도 치료할 수 있는지 혹은 거기서 새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유 의원께 질문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모 씨 그 인터뷰 음성 들으셨죠?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지금 부상을 당해서 그렇군요. 그때 이제 그 총탄이 팔을 관통해서 척을 타격하는 바람에 척이 으깨져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뇌영상 봉합은 됐는데 지금 이제 발음이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게 평생 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 오면 그게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상을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이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걸 만약에 본인이 한국으로 온다면 이걸 고치고 싶고 다시 한번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가족도 만나고 싶다는 얘기까지.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런 게 있었잖아요. 최근에 사실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뾰족한 입장이 거의 없지 않았냐. 혹은 북한을 규탄하고 어떻게 저 청년들 10,000명 넘는 청년들을 이역만리 우크라이나로 전쟁으로 보낼 수 있냐. 이런 규탄 목소리는 거의 국민의힘이 대부분이었고 민주당은 많지 않지 않았냐. 포로 송환에 대해서도 민주당 묵묵부답 뭐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비판하니까 북한군 포로 귀순마저 정치에 이용하려고 요란 떨지 말라. 당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 이 요란 떨지 말라는 표현도 좀 논란이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오고 싶다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아마도 귀순자로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분들을 우리가 국내로 송환해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저분들의 그 포로들을 활용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전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또 뭐 여러 그 관련 기관들 또는 외국들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요란하게 크게 확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비밀리에 조용히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예. 이분들을 국내에 안전하게 송환해 오는 것이 우선의 목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이분들이 당연히 그 한국에 오겠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가 본인의 순수한 100%의 의사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면 예. 당연히 저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 의원께서 뭐 군사 전문 기자 출신 이런 거 빼고 지금 대한민국에 300명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 이런 거 빼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혹은 중장년층으로서 저런 북한의 청년들이 이영만리에서 생포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실제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들으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 난방도 안 되고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두 명의 그 북한군 포로 연배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민의정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러게요. 그런 게 들었고요. 예. 또 하나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누구한테요? 예. 그 북한 김정은 비롯한 정권에 예.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 걸고 가서 먼 그야말로 이영만리 아닙니까? 아니 훈련 받으러 간 줄 알았다면서요, 사실. 근데 여하간 이영만리 가가지고 싸우다가 거의 죽살하는데 내팽겨 친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를 직접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직접 모셨고요.